전라북도 남원의 한 외곽 마을. 이곳은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가난하고 늙어가는 주민들만 남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시장통에서는 오늘도 최강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동네 짱이여. 누구든지 덤벼봐. 31살 최강철은 소주병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 술과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는 동네에서 주먹 좀 쓰는 인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 유명세란 것도 이제는 시들해진 옛 이야기에 불과했죠. 또 시작이네, 저놈이.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은 그런 시선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시장 한켠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말숙은 65의 나이에도 억척스럽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약했어요. 저놈이 언제 철이 들려나. 말숙은 순대를 썰어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강철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거든요. 어머니, 순대국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말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국물을 떠서 내놓았습니다. 강철이가 또 나댔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나이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강철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놈은 인생 망했어. 이제 회생 불가야. 어머니만 불쌍하지. 그런 말들이 강철의 귀에도 들렸지만 강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술병을 흔들어댔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만식은 55의 나이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강철을 눈엣 가시처럼 격이고 있었어요. 매번 문제만 일으키는 강철 때문에 마을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뭐가 되겠어. 만식은 강철이 지나갈 때마다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마을 회관에 만식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죠. 야야, 큰일 났다. 이번에 군부대에서 우리 마을로 훈련 온단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대대장이 여군이라네? 웃기지 않냐? 여자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 만식은 깔깔 웃으며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강철에게 어떤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더더욱 알 리 없었죠.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곧 이 평온함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로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며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지만 곧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구령 소리가 들려오고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군대가 왜 여기까지 와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야?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술에 취한 최강철이 훈련 중인 부대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어요. 소주 한 병을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강철은 정렬에 있는 군인들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군 대대장이 뭐 별거라고? 강철의 큰 목소리에 훈련 중이던 군인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규율이 엄격한 부대였거든요. 니들이 여길 뭐라고 건방지게 휘젓고 다녀? 꺼져라, 이 엑스년아. 강철은 소주병을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부대 맨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간인 협조가 필요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29살의 한서진 대대장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이 그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죠. 서진은 강철을 담담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강철을 차근차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철은 그런 서진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군 주제에 군대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까불지 마라. 강철은 뻔뻔하게 피식 웃으며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참에 군대 꼴 좀 망가뜨려 보자는 심산이었어요. 술김에 용기가 생긴 것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아, 그만해.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하지만 강철은 주민들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허락도 없이 와서 설치면 어떻게 해?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강철의 행동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 신원 좀 조사해 봐야겠네. 서진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군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씩씩하고 엄격한 성격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깊었죠. 훈련 계속하세요. 서진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군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철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내 말 못 들었어?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강철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 상황 파악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철은 결국 혼자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 여자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피하기 마련인데,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강철이가 또 사고 쳤네. 군인들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작 서진은 부대 막사에서 강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서 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강철은 우연히 마을 편의점에서 서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술 기운이 없는 상태였어요. 평소처럼 컵라면에 순대를 말아먹고 있던 강철 앞에 갑자기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혹시 당신 최강철 씨 맞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충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던 그 여군 대대장인 것을 알아챘죠. 그래, 왜? 나 잡아갈 거야? 강철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며칠 전 일이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과할 생각은 없었어요. 군인이 민간인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강철은 비아냥대며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인사? 강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는데 이 여자는 왜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 마을에서 훈련하는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진의 말에 강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서로 알고 지내? 야,
너 정말 웃기는 여자네. 그때부터 서진은 강철 주변을 묘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마을 주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환경 정화 봉사, 어르신들 안부 확인,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까지 도맡아 했죠. 대대장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야. 부하들이 말렸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인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특히 서진은 강철의 어머니 김말숙의 순대국밥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또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말숙은 서진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어요. 젊은 여군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군부대에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대국을 먹으며 말숙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강철이가 혹시 패 끼치지 않았어요? 말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강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이렇게 따뜻한 분인데 왜 아들은 저렇게 거칠어졌을까? 한편 강철은 서진의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며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뭔 속셈이야?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붙어 다니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 여군 대대장,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어르신들한테도 예의 바르고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와주시다니.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강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강철이 평소처럼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최강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서진의 제안에 강철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 나랑? 네. 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둘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주문하고 강철은 콜라를 시켰어요. 이 마을에서 평생 사셨나 봐요? 그러게. 힘드셨겠어요. 서진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힘들어? 그냥 사는 거지. 하지만 강철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11시 강철은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쓰러졌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다리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갔어요. 엄마. 강철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군인 서너 명이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고 한서진 대대장이 직접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 갑니다. 서진은 김말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철아, 미안하다. 엄마 말하지 마요. 괜찮아요. 강철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로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강철은 처음으로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욕했던 이 여자가 정작 어머니가 위험할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왜 너희가 이런 걸 해?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는데 서진은 구급차에 말쑥을 태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니까요. 그 대답이 강철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병원에서 말숙은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엄마, 당분간 가게 문 닫고 쉬세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군 대대장,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더라. 어떻게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저런 일까지 하지? 혹시 높은 분 딸이 아닐까? 마을 이장 박만식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군, 우리가 우습게 봐선 안 돼. 만식은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저분이 정말 높은 분이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특히 강철이 때문에.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며칠 전에 서진에게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퍼져나갔어요. 강철이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아예 서진 대대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한편 강철은 어머니를 돌보며 복잡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나? 강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주다니. 며칠 후 서진이 말숙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대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말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최강철 씨도 어머니 잘 돌보고 계시네요. 서진이 강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당연한 거죠. 강철의 대답에는 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부대 훈련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전,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량 번호판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게 뭐야? 경호원들 아닌가?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나타났고 국방부 장관의 승용차까지 따라왔어요. 심지어 방송국 중계 차량과 카메라들까지 마을 곳곳에 자리를 잡았죠.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술렁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이장님, 이게 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되었네. 박만식 이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군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지만 이런 규모일 줄은 몰랐거든요.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광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오던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서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강철아, 저게 뭔 일이냐? 모르겠어요, 엄마. 오전 10시, 드디어 단상에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마지막으로 한서진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진의 어깨에는 특별한 휘장이 달려 있었고 표정도 한층 더 엄숙해 보였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지난 2주 동안 저희 부대가 이곳에서 훈련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다음 말이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강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한서진입니다. 그 순간 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강철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감히 대통령 딸한테. 강철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자신이 서진에게 했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군 주제에 꺼져라 이 X년아, 온갖 욕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철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김말숙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가야, 이제 어쩌냐? 말숙은 강철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통령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생각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에게는 그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나는 끝났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강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철이가 대통령 딸한테 그런 짓을. 이제 우리 마을 망했네.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박만식 이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강철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철은 모든 시선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은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광장이 조용해지자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철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아가야, 밥이라도 먹어라. 배고프지 않아요. 강철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대통령 딸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칠 수 있는 일들. 감옥에 갈까? 아니면 어디론가 끌려갈까? 강철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누군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최강철 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한서진의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아가야, 대대장님이 오셨다. 김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나 못 봐요. 못 만나요. 그래도 나와야지. 이럴 때일수록 말숙은 강철의 등을 떠밀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강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최강철 씨.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 거 아니었죠? 서진의 질문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강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딸이기 전에 군인이고 군인이기 전에 그냥 사람이죠. 강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처벌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제가 한 짓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강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당신도. 그 말이 강철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자신 같은 사람도? 저는 이번에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당신 어머니에게서요. 서진이 김말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 정말 대단하세요.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강철 씨. 서진이 다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강철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순간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판단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서진의 말에 강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불씨, 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놈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변하고 싶어 해야 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날 밤 서진이 돌아간 후 강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강철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들을 모두 꺼내 하수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생각했죠. 엄마를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 이제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강철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습니다. 순대를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머, 강철이가 일을 도와주네? 변했나 봐. 주민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강철 자신도 이런 일상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2주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대대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좋아졌어.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주민들은 서진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김말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고마웠어요, 대대장님. 우리 강철이를 봐주셔서. 할머니야말로 고마웠어요. 그런 와중에 강철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어머니 일을 도우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오후 5시 부대가 마을을 떠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강철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진을 찾아갔어요. 부대 임시 막사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서진을 발견했죠. 대대장님, 최강철 씨?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둘은 마을 뒷산 초입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철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죠. 말씀하세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자 강철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용서 안 돼도 돼요.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요? 네. 저를 사람 취급해줘서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를 사람답게 봐준 건 어머니랑 대대장님이 처음이에요. 서진은 조용히 강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문제아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 알아요. 강철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대장님이 달랐어요. 저한테 욕을 먹고도 화내지 않고 엄마가 쓰러졌을 때도 도와주시고 강철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가던 모습을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같은 놈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철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나 같은 놈도. 강철이 간절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최강철 씨, 강한 사람이라고요? 저를?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려고 노력하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서진은 강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으셨네요. 최강철. 가장 강한 철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요?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용기가 뭔지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변하려고 애쓰는 강철이 더 용감해 보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네. 언젠가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강철의 질문에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 건달이었던 강철에게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이가 대통령 딸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강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강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길 차례였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마을에는 조금씩 활기가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최강철이었죠. 강철아, 순대 더 썰어줘. 네, 엄마. 순대 국밥집에서 강철은 능숙하게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지 석 달째 어머니의 가게 일을 성실히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 강철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맞아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단골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강철이 있을 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강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강철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강철은 마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배웠던 태권도 실력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강철 선생님, 선생님 왔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강철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 발차기요. 품새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강철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얘들아,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몰라요. 나쁜 사람 때려주려고요. 아이들의 순진한 대답에 강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거야. 강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나도 변했잖아. 선생님도 변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나쁜 일만 했는데 이제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강철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는 한서진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빠, 그 마을 기억하세요? 남원 말이냐?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진은 마을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최강철 씨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너한테 욕했던 사람 아니냐? 대통령이 의아해하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에요. 그런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마을 전체를 위해서요. 서진의 말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온 강철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생 많다. 뭐려? 당연한 거죠. 강철은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왜? 제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강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김말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가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서진 대대장님 덕분도요. 강철은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식 이장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농촌 체험 마을로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도 나온다네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혹시 서진 대대장님이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 말하자 모든 시선이 강철에게 향했습니다. 강철이 덕분인가 봐. 맞아. 강철이가 변하니까 우리 마을도 복이 오네. 강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화면이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며 마을 전체를 비췄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강철의 집에서도 온화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강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나도 변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이에요.